네, 안녕하세요. 저 카라반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운 TNT에 와 있습니다. 다운 TNT는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공장을 크게 새로 증축을 해서 규모가 국내 캠핑카 업체들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예전에는 제일모빌 우리가 제일 컸었는데 지금 공장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공장, 3층의 공장을 지어서 국내 캠핑카 제작 환경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이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운 TNT 모델을 여러 가지 7가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맨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포스 650이라고 다운 TNT에서 만드는 캠핑카 중에 가장 고급 라인, 기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급 라인이 포스 65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 650 다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델이 다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르노 마스터 버전의 캠핑카를 다운 TNT에서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면 포스보다 더 위급인 르노 마스터도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포스 650이 다운 TNT에서 가장 고급 모델입니다. 오늘 그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650 모델의 앞모습인데요. 포스 650은 베이스가가 현대 포터를 베이스로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C급으로 벙커베드 타입의 캠핑카고요. 앞모습에 포터를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앞에다가 별도의 FRP 성형을 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제가 봤을 때 다운에서는 차이는 다른 캠핑카 회사들과의 차이는 도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캠핑카들은 현재 도장을 별도로 하지 않고 데칼로 모양을 낸다거나 데칼만 처리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운은 지금 제가 처음 나오던 모델들부터 제가 봤을 때 항상 여기는 전체 도장을 했어요. 또 열 처리를 한 전체 도장을 해서 이 캠퍼와 베이스카가 일체감이 있게끔 같은 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색이 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훨씬 내구성도 있을 거고요. 일체감도 있고 단단한 느낌의 멋진 컬러인 것 같아요. 다운 TNT가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규모도 작지 않은 규모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조금씩 판매를 하다가 작년부터 굉장히 대량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거는 제작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용 부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기 지금 창이 다른 회사들이 쓰지 않는 독자적인 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유럽의 창인 줄 알고 봤는데 중국에서 별도로 수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창들을 대량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제라서 뭐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일체감 있게 튀어나오는 형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이중창인데 내부의 모기장이나 커튼이나 이건 또 굉장히 유럽의 굉장히 최상위 고급 라인의 제품과 거의 비등한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창도 굉장히 고급 라인이라 일체감 있게 별로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수입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만큼 판매량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도어도 보면 별도로 직접 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창도 이렇게 일체형인데 왜 이건 일체형이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다라고 해서 이걸 쓰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선반 형태 쓸 수 있게 줄도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부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하부에 뒤쪽에 실내가 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침대가 있는 레이아웃이라 침대 하부에 굉장히 넓은 서비스 도어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요 안쪽에 또 전기와 12V 시가잭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튼튼하고 굉장히 컬러도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캠핑카가 사실은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자주 쓰진 않지만 오프로드도 많이 가고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여기는 외부 전기 인입부가 있고요. 외부 샤워기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샤워기가 여기에 있는 거는 쓰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쪽 뒤쪽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이 서비스도 안쪽에 있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여기 있으면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편하고 출입할 때 바로 뭐 모래를 묻은 흙 묻은 발을 턴다거나 씻는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겨울에 약간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전시차라고 해서 바퀴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브 스페이스를 다 넣어서 바퀴를 외부로 빼주는 작업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다른 회사보다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이진 않지만
앞바퀴와 뒷바퀴 서스펜션 쪽에 그 서스펜션이라 쇼바 부분도 강성 쇼바로 다 교체해서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에어 쇼바 작업이나 이런 이중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옵션으로 둬서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서 지금 기본 가격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마 이중 투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닝은 3.5m 피아마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m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캠핑카들이 4m 어닝을 달고 싶어도 사이즈가 안 나와서 못 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지금 4m 어닝이 옵션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이가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포스 650이 6.5m라고 하니까 4m 어닝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별도의 콤비네이션 램프를 장착을 해뒀고요. 자전거 캐리어, 이건 아마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뒤쪽 창도 이 창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상부 브레이크 등이 있고 후방 카메라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센서도 기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캠핑카들이 크다 보니까 포터는 후방 센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후방 센서까지 기본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른 캠핑카들도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차별화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경 쓴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요 다운 TNT 요 로고는 이제 도장이 아니고 커팅 데칼이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들은 다 도장으로 들어간 게 맞고요. 컬러가 예쁘죠, 굉장히. 도장도 전에는 사실 재작년에 처음 봤을 때 제가 도장했다고 주셨는데 사실 좀 촌스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고급스러워지고 많이 다듬어지고 안정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서비스 도어가 있는데 아마 침대 하부 서비스 도어 같은데 여기에 이런 팬이 있어요. 환기 벤트가 있어요. 저희 이거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리면 여기에 무서운 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배터리들을 보관하는 배터리 함이에요. 배터리와 충전기, 인버터, 전기 장치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인버터를 사용한다거나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내부 온도가. 그래서 보통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카라반의 그 옵션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일부러 팬을 사다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팬에 온도 센서가 들어가서 자동 관리가 되게끔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팬이 돌아가서 열기를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 곳곳에 여기만 심은 게 아니라 차 곳곳에 심었다는 건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기 작업으로 다운 TNT가 예전에 저희가 카페를 봤을 때 전기 작업이 뭐 배선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지적을 받는 걸 제가 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기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기기마다 차단기 다 들어가 있고 단자대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하면은 기본 전기가 이 차는 납산 배터리 400A가 들어가 있고 100A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파워스타라는 인버터와 충전기 겸용의 전기 충전 겸용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2kg 정연파 인버터 기능을 하고 있고 70A의 고용량을 밀어넣을 수 있는 고용량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70A면 굉장히 고용량 충전기입니다.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요것도 직접 수입하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객이 나중에 인산철 배터리나 이런 걸로 교체를 했을 때 그 배터리에도 대응이 된다고 하네요. 그 배터리 종류별로 타입별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별도로 이제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빼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이 벤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썼다라는 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벤트가. 그리고 냉장고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 실내 공기 전체를 보통 우리는 맥스팬이라고 해서 온도 맞추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팬을 상부에 설치해서 그걸 활용하는데 여기는 맥스팬을 안 써도 될 만큼 3군데 정도의 이런 팬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배기 벤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게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 카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 기름 주입구, 주유구가 별도로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냉장고 하부입니다. 냉장고 하부와 여기 보면 히터, 에바스패커가 들어가 있는데 2kg 공기 히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바닥 난방도 별도로 들어가서 히터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한겨울 아무데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건데 히터 자리와 냉장고 밑에 정비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서비스 도어가 아니라 정비 도어입니다. 정비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가끔씩 손댈 부분이나 고장 날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냉장고를 다 뜯어야 한다거나 그런데 여기다 정비창을 만들어 놓고 정비의 용이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납작하지만 긴 수납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해키가 옆에 다른 차들은 대부분 있는 그 벙커베드에 해키 창이 없다. 벙커베드에 다들 창들을 넣는 이유가 개방감 때문에 넣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벙커베드가 창이 없어요. 그래서 벙커베드가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차가 국내 최초로 스카이루프 해키를 장착한 것 같아요. 저 위에 보통 곡면이 지는 해키들은 가격도 비싸고 국내에 수입이 잘 안 됐는데 직접 굉장히 고급스러운 곡면 해키를 가져와서 스카이 해키로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차보다 개방감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실내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포스 650은 3인승 모델이 있고 6인승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3명이 앉고 여기 3명이 시트벨트가 이렇게 뒷보기 좌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뒷보기 좌석과 함께 바로 응접실로 쓸 수 있게끔 라운드 소파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또 머리 다치지 말라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그 벙커 쪽에다 붙여 놓으시고 세심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도 딱 그렇게 무르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괜찮고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은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요것도 테이블도 유압식입니다. 물론 이걸 내리면 이제 변환 침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하부 공간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하네요. 배터리가 저 뒤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지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운전석과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뜯으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 다니시는 분은 잘 없죠. 여기는 항상 이렇게 막고 차라리 커튼 같은 걸로 여기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도 위에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해키가 이렇게 국내 최초라고 해야 되겠죠. 스카이 해키가 이렇게 들어가고 터치로 이제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죠. 옆에 창이 없다고 해도 큰 창이 있고 이게 또 열립니다. 심지어 그래서 외부로 열고 개방감도 좋고요. 또 겨울에 여름에는 되게 더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개방감을 많이 찾으시니까 해키가 여기도 스카이 라운드에 스카이 해키가 있고 여기도 해키가 있고 해키 창이 2개가 있고 저 뒤에는 에어컨도 해키가 포함된 에어컨입니다. 그게 옵션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고요. 중간에 맥스팬이 있고 여기는 이제 벙커베드에 안전 그물이 이렇게 있어서 위에서 잘 때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나쁘지 않고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가 별도로 또 우퍼 스피커까지 들어가고 여기도 전기와 12V를 곳곳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로 굳이 할 필요 없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쪽 보여드릴까요? TV도 24인치 TV가 들어가고 밑에 TV 선반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 우리 스카이 위성 방송이나 이런 셋탑들 들어갈 수 있고 리모컨을 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있고요. 이 TV가 여기랑 침대와 2군데가 들어가요. 야외 TV는 없는데 대신 여기 실내가 TV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 2개까지 TV까지 기본 옵션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은 이 TV까지 기본으로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가격이 물론 사서 또 넣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긴 하겠지만 2대까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것만 해도 거의 원가로 따져도 50만 원일 텐데 차량 가격이 자꾸 그래서 높아졌다고 욕먹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낮추는 게 선택의 폭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야. 어차피 TV는 달긴 하니까요. 또 위성방송은 따로 또 설치하셔야 되고 상부장도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차들과 다르게 아까 이거 이제 굉장히 튼튼해요. 고급스러워요. 이게 조잡하지 않고 이 유럽형 모기장과 커튼이 있는 차들 중에서도 좀 조잡한 게 있고 사실 모기가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모기장 안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이것도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전혀 조잡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완성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창도 이중창인데 안쪽으로 이제 볼륨감 있게 창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냥 놓으면 잡히고 당기면 그냥 닫혀지겠죠. 닫아져야겠죠. 네. 이렇게 닫아지고 내부는 여기하고 달라진 부분 벽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거 원목으로 만든 가구 좀 젊은 분들은 사실 좀 취향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뭐냐면 편백나무를 활용한 마감이
이게 사실은 우리 예전에 캠핑카들이 이런 게 많아서 저도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편백나무 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백나무죠. 근데 물론 이걸 떼내고 여기에 벽지를 바르면 훨씬 원가도 절감되고 좋겠죠. 근데 다운 TNT는 이 모델에 있어서는 편백나무를 계속 고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목 가구도 원목도 그렇고 사장님이 가구를 하셨던 분이고 또 이 나무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자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나 또 재질 느낌이나 이런 걸 또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백나무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갈리지만 또 편백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보기에 시각적으로 너무 예전에 우리 좀 막 비하하는 발언으로 히노키탄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톤치드 향도 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런 게 더 좋아지는지 몰라도 이런 그냥 MDF 장이나 이런 그 유해한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 원목으로 만들어진 편백나무 장 이런 게 더 좋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편백나무에 대한 거는 그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향기도 좋고 일단 유해한 어떤 MDF에서 나오는 뭐 유해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운데 쪽 이쪽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또 다운 TNT만의 독창적인 차별화된 모델이라면 아마 냉장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여기 대표님이 이태리에 가서 계약을 해갖고 오신 냉장고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 도메틱, 데포드 뭐 이런 냉장고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다운 TNT는 독특한 냉장고를 써요. 이름도 좀 어렵긴 한데 비트리프리고라는 냉장고 이태리 제품인데요. 이 회사를 저희가 안 그래도 아까 와서 지금 좀 찾아봤었어요. 어떤 회사인가. 근데 고급 요트나 캠핑카나 카라반 쪽에도 공급을 하지만 고급 요트 쪽에 많이 공급을 하는 굉장히 고급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가셔서 계약을 해서 독점으로 국내에 가져와서 지금 다운 TNT 차에는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냉장고도 굉장히 커요. 150리터 용량을 가진 투웨이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되지는 않아요. 가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동 업무용 차는 가스 사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직 조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이 DC 12V와 220AC로 사용할 수 있는 투웨이 냉장고인데 용량도 120리터로 커요. 그리고 우리 요즘 나오는 굉장히 큰 슬림 타워 형태고요. 문을 잠글 여기 문 잠금 장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있고요. 선택 버튼, 파워 버튼, 그 다음에 이 세기 버튼을 할 수 있고 내부에 냉동실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실이 있고 이쪽 벽에도 이렇게 음료수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잠깐만요. 왜 안 닫히지? 잠금을 걸어놨군요. 슬림 150이라는 모델이네요. 이렇게 해서 주행 중에는 잠궈 놔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네. 꼭 잠궈야 되는구나. 확 당기면 안 됩니다. 열리지 않게 이렇게 잠금이 있고요. 밑에는 서랍식 냉장고가 있어요. 신선 야채나 신선 칸들 넣을 수 있는 DC 12V 서랍식 냉장고의 효능은 예전에 우리 다른 카라반들 쪽에서도 이걸 많이 썼던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냉장고는 냉기가 열게 되면 냉기가 밖으로 훅 빠져나와 버려서 냉기 손실이 많아요. 근데 서랍식 냉장고들은 냉기가 밑에 갇혀 있으니까 물론 여기 열려 있긴 한데 냉기 손실이 작고 또 이런 신선 제품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신선 칸 같아요. 별도로 마련된 이런 거는 150ml 냉장고가 주는 굉장히 여유롭게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별도의 뭐 아이스박스나 우리 쿨러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큰 음식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환기창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화장실에도 그냥 딱 막아버려 갖고 환기를 안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환기창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환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샤워실도 굉장히 넓어요. 보면 얘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 배관이나 이런 게 아마 차 바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욕실 바닥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아까 환기창 나가는 게 있고 장도 별도로 여기에 욕실장이 있고요. 욕실장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샤워기가 이 수정과 샤워기가 국내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세비양이라고 굉장히 국내 수전 중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잘 나오는 회사고 아마 이 회사가 뭐 삼성건설 이런 데도 납품하는 회사 제품인데 국내 수전 중에 디자인이 제일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과 제가 그때
해외도 가서 캠핑카 시장에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캠핑카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온 수전과 샤워기와 거울이 일체형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이걸 사서 직접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이고 고가의 샤워기와 수전입니다. 대신 현재 요거 때문에 공간이 좀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샤워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 때문에 얘가 이게 접히는 방식은 아니라서 아마 조금 샤워할 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서서 샤워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헤드룸 공간이 또 충분히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 공간입니다. 문 들어와서 상부에 이제 이 전체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다운 TNT 제품을 봤을 때 디지털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컨트롤러에 대한 호불호가 또 갈립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디지털 그 터치 패널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고 또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캠핑카에는 이런 스위치, 개별 스위치로 된 게 더 직관적이고 좋다라고 저도 판단은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과감하게 디지털 패널이나 컨트롤러, 디지털 패널은 바꾸셨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색깔이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검정색이 너무 공업틱하지 않냐. 그래서 좀 밝은 색이나 회색이나 하얀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전체 메인 전원이 있고요. 이렇게 해보면 꺼지고요. 전체 메인 전원, 12V 메인 전원 있고, 볼트메타가 있고, 체크 스위치도 있는 것 같고요. 등 1, 등 2, 등 3, 등 4 이렇게 있는데 친근하다. 등 1, 등 2, 등 3, 등 4. 그 다음에 수전 펌프가 압력식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펌프에 스위치가 있고, 냉장고도 여기에 별도의 스위치 있고, 오디오도 저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디오 전원, 인버터 전원, TV 전원, 위성 전원 모든 게 이렇게 별도로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중앙 집중식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바닥 난방, 에바스페커의 바닥 난방이 이 차에 들어가 있어요. 바닥 난방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보일러, 바닥 난방과 온수 보일러 컨트롤러고요. 두 개가. 여기에 별도로 에바스페커 공기 보일러가 하나 더 들어가요. 공기 가열식이. 바닥 난방만 가지고는 사실 좀 공기 가열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 난방만으로는 간절기까지는 좋은데 동절기에는 좀 힘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별도의 2kg짜리 공기 가열식 히터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아리아 모빌 차도 요것만 출고돼서 나왔다가 좀 춥다고 있어서 거기는 또 대표님이 딱 이 공기 가열식을 다 장착해 주셨죠. 아마.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가고 다운티헤드도 두 종류 모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잔량 메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의 기본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납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건 필요가 없을 거고요. 납산이 아마 바뀌면 리튬이온도 활용할 수 있게 저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은 이제 확장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양쪽을 누르면 접힌다고 하고요. 도메틱 수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이제 냉수, 온수 이런 수전이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있고요. 뭐 이동 업무용 차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별도로 안 들어가죠. 대신 조리 공간이 들어가거나 여기에 이제 우리 별도의 저기를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방 창이 있고 위에 상부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수전 밑에 있는 것보다 여기는 상부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해드렸던 문제 있어요. 이거 사실 문제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굉장히 고전류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개수대 바로 밑이야. 아무래도 셀 수도 있고 물이. 네. 한번 지적해드렸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하지? 대신 이게 들어가면서 밑에도 이제 여기도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 이 온수 청수 메타가 또 따로 별도로 달았네요. 달려 있고, 이 청수, 여기는 청수가 150리터, 오수가 45리터 통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수 쪽에는 청수 메타가 별도로 지금 저기에 달려 있고요. 오수통이 좀 45리터면 약간 작은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토클로저 다 고급스럽게 넣으셨네요. 근데 나오는 게 잘 안 나온다. 네. 조금. 여기도 광나는 재질의 상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유럽이나 미국 차들은 보면 여기가 이제 대리석 마감, 인조 대리석 마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물을 쓰고 하는 곳이니까 나무 마감보다는 아마 인조 대리석이나 이런 마감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220 콘센트나 12V C가 잭과 여기 USB 포트 이런 거 이제 누워서 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곳곳에 잘 만들어 놓으신 거고, 상부장도 있고요. 상부장이 약간은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한 옷가지들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스피커도 양쪽에 들어가 있어 총 스피커가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네요. 여기 실내에. 그리고 조 앞에 굉장히 이뻐 보이는 터치의 독서등, 조명, 독서등이라고 해야 될지 무드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예쁜 게 들어가요. 직접 수입을 하셨다고 아까 자랑하시던데, 저도 저런 조명을 좋아하니까 하고요. 침대 매트리스가 다른 회사들과 큰 차별 중에 하나가 침대 매트리스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국내 캠핑카들이 대부분 매트리스에 투자를 잘 못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량 이상이 돼야 침대 매트리스 회사에서도 전용 침대 매트리스를 개발해 줄 텐데, 수량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소파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솜이나 스펀지 같은 걸로 만들게 되고, 아니면 메모리 폼도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용 침대 매트리스 회사에서 차에 딱 맞는 걸로 개발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회사 바이오폼이라는 재질로 지금 폼 매트리스를 만들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테일하지만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침대도 높이가 너무 높지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전 이 침대의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높이 하부 공간을 많이 만든다고 높이 한다거나 좀 껑충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 잠잘 때도 좀 그렇죠. 어느 선반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도 들고, 벙커베드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저건 벙커베드니까 어쩔 수 없고, 메인 침대의 높이도 굉장히 적당하게 잘 잡아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리스도 새롭게 투자해서 좋은데 조금 더 두꺼운 매트리스가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침대 매트리스들이 두껍게 포켓 스프링이 들어간다거나 이런데, 현재 메모리 폼 형태의 매트리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두께감이 좀 더 있고 포켓 스프링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좀 가정용처럼 더 안락한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갔으면 하는 욕심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다른 캠핑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침대 매트리스가 적용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TV가 별도로, 침실용 TV가 별도로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도 선반이 있고요. 여기도 오디오가 있고, 저쪽에도 또 12V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상부장, 코너장 다 있고요. 요 에어컨은 도메틱 제품으로 햇기창이 있는 제품인데, 요건 옵션으로 들어가고 기본으로는 12V 전용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2V 에어컨인데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아까 여쭤봤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보진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2V 에어컨이 만약에 충분하다라면 12V를 전용으로 쓰시는 게 인버터를 안 거치고 쓸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옵션으로 도메틱의 FW2200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이 라인이 도메틱 에어컨 중에 사실 비싼 라인의 에어컨입니다. 별도의 스카이 루프 창이 있고 에어컨이 실내기가 딱 같이 달려있는 스타일인데요. 비싼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 TNT 포스 650 모델에 대한 실내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가격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엔딩을 한 것 같아서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 650 같은 경우에 모든 게 기본 풀옵션입니다. 우리 요즘 캠핑카 회사들이 다 풀옵션만 판매를 하는데, 조금 옵션 가격을 낮춰서 기본 가격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소비자분들이 어차피 달 건데 다 달아달라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옵션으로 가는데, 여기 아까 허브 스페이스나 뭐 강성 쇼바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심지어 TV까지 다 포함돼서 3인승 같은 경우에 6,600만 원이라고, VAT 포함해서 6,600만 원이고요. 6인승 모델은 6,8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풀옵션 가격이고, 다른 뭐 TV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옵션을 하실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 가격대, 다른 지금 7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6천만 원대에서 6,970이나 6,870이니까 욕먹을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좋은 캠핑카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